자, 이제 4장 토지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등기법은 좀 설명을 많이 하고 보통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가에서 보통 한 8주 수업을 하면 8주 수업을 하게 되면 5주 한 1시간 정도, 5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등기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지적법은 3주도 제대로 못 합니다. 2주 한 반 정도 이렇게 빨리 갑니다. 왜냐면 그 지적은 너무 쉬우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어려서 그렇지. 근데 등기는 어려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일단 너무 과목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1차 과목 공부하는데도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요령 있게 시험에 이제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1차 과목 부지런히 잘 열심히 하시고 시간 정리 이제 잘 하시고 이 공시법은 중요한 것만 이제 체크하라는 것만 거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 내서 받으시고 하여튼 그래서 여튼 제 카페 들어가셔갖고 저 암기 방법 있죠? 암기 방법 그거 꼭 갖고 다니시면서 반복적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 꼭 외우셔갖고 하여튼 그거 외우면 60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외우시면 돼요. 자, 토지등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등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등에 대해서 이제 아닌 게 있죠. 토지등의 개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곳인데 자, 한마디로 이제 뭐가 있으면 자, 우리가 대장이 있으면 토지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토지등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토지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그다음에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말사하는 걸 말한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토지 표시라고 하게 되면 토지 표시는 자, 우리가 이제 소재 6가지. 지번. 그다음에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대장이 있을 때 이렇게 행정구역 소재 명칭이 군이 시가 됐다든가 이렇게 명칭이 아예 바뀐다든가 분할로 해서 땅 번호가 분할 하나 되면 하나 더 생기니까 바뀐다든가. 그 다음에 만약에 지목이 지목이 자, 답에다가 집을 져서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면적도 달라지겠죠. 면적.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자, 토지 표시사항이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거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소유자 변경되죠? 그 다음에, 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는 거, 주소가 바뀌는 이런 거 토지등이 아니라니까, 우리. 그래서 토지등이 아닌 거 줄쳐놓는데, 우리가 이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이것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토지등이 아닌 것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달라지는 게 아닌 소유자가 변경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그 다음에 대장 요 아래 토지 표시가 아닌 소재, 지번이 아닌 등급이라든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 거 한번 살펴두시고. 토지등 사유 얘기죠? 그게 새로 정하죠, 새로이. 바다 매립에서 새로 정하면 뭐 한다는 게 신규 등록을 해요. 신규 등록한다는.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해요.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니까 토지 대장으로 바뀌는 거니까 만약에 그 중에서 임야 산에서 집 정하고 대로 바뀌죠? 지목이 바뀔 수 있어요. 토지를 뭐 하는 경우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합하는 경우도 있다. 합병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본래 의미의 지목 변경이 있어요. 왜? 이건 대장은 바뀌지 않고 자, 전에다가 답에다가 집져서 지목만 바뀌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마셔야 된다 그랬죠?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로 되는 거 맞어. 그럼 이렇게 몇 가지를 6가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이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의무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의무가 없어요. 이것만 의무가 있어요. 예컨대 축척 변경이나 그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의무가 없어요. 자, 직권을 하든가 소유자가 뭐 하든가 신청하든가 자, 그러면 되는데 요거는 날짜가 있어요. 날짜.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게 이런 사유가 생기면 자, 바다 매립에서 공부를 처처로 만들 때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데 신청하는데 이게 다 날짜가 있다니 신규 등록 60일의 의무가 주어져요. 등록 전환도 60일의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은 자, 새로 조성된 신자가 새 신자죠?
그 새로 조성된 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거기 65페이지 보면 거기 대상이 나오고, 자, 한 번도 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 단계. 그래서 60일의 의무가 있죠? 허위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초로 뭐 해야 되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해요. 소유자 뭐라고?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증명서면은, 자, 공유수면 매립했으면, 자, 중공검사 필증 4번 가져오고, 자, 그 옛날에 뭐예요? 자, 일제시대 때, 일본 외잡이하고 뭐예요?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뺏겼다 하면 뭐예요? 그 소송에서 그 판결 가져오라. 그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기타 소유권 사항이 있는데, 자, 이렇게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규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드니까 무슨 사유가 아니에요, 이거. 촉탁 사유가 아니고, 촉탁 사유 아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증명서면이 필요하다고 그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의의가 중요해요. 왜? 아까 얘기했죠? 등록이 전환됐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임야대장에서 이렇게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등록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자, 등록 전환의 기본 대상은 뭐냐면 자, 산에 산 깎아서 집 짓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게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이 토지의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서 자, 산지관리법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끝나야 돼요? 지목을 뭐라고? 지목을 변경, 이렇게 변경하여야 할 토지다라고 끝나야 돼요.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 등록 전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대상 중에 그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하고 변경이 수반 없는 거 있죠? 뭐 수반이 없는 건 다음에 하고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먼저 보자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온다든가 산지관리법이 먼저 나온다든가 만약에 그 단어가 안 나오면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이렇게 끝나는 거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예요? 여기 이제 소유자가 이제 60일까지 신청하고, 그죠? 이것도 60일이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뭐예요?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일단 그래서 등록 전환은, 자, 대상이 일단 중요해요, 대상이 일단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하고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니네들이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임의적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다. 자, 임의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언제, 이 분할은 뭐예요? 언제 일필지 일부가, 일필지 일부가 뭘 달리할 때 일부가 용도를 달리한다. 토지 형질 변경 용도를 뭐예요? 용도를 달리한다. 용도가 달리한다. 용도가 변경된다. 용도. 자, 일필지 일부가 토지 형질 변경 용도가 뭐 용도에 뭐예요? 변경이 있는 경우다. 변경. 자, 그럼 반대적으로 며칠 의무가 60일이면 생긴다.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일필지 일부가 이 토지가 전이었어요. 그럼 일부에다 집 졌습니다. 그러면 요거 뭐 다 세금 전후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일부가 뭐 용도가 바뀌면 분할해서 요만큼 요만큼 대를 세금 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은 요때만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굳이 뭐예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외울 거 없다니까. 이것만 생기고 이게 다른 건 뭐예요? 알아서 하라니까. 매매에 피서한다든가 불합리한 지상경계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60일의 의무가 요때만 60일의 의무가 생기고 거짓을 하게 되면 1천만 원, 자, 1년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 얘기죠? 1천만 원의 벌금을 취하겠다. 1년의 징역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합병은 뭐냐면, 합병도 뭐예요? 임의적이에요. 근데, 자, 물론 이제 합병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제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자, 설명만 드렸어요. 뭐냐면, 자, 절대 하나를 합하는데, 지번부여직이 다르거나 지목이 다르거나, 그럼 합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일필지 성립 요건 얘기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B 땅을 둘에게 합하면 이게 하나가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설때 같은 지번부여지역이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중에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럼 넘겨보시면 거기 자 67페이지에 쌍가로서 한번 절차 그래서 이것도 뭐 임의적인데 언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공동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 이 공동주택 자 부지와 근데 지목이 뭐라면 부지와 장학도 공부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 이거? 철천재. 철천재, 구유소공채. 구유소공채. 이런 지목으로 연접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60일의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보면 여기 장자가 공장용지고 학교, 도로, 철도야 이게. 이렇게. 이게 도로고 철도고. 예컨대 어떤 만약에 뭐예요? 어떤 자 어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뭐 구리시 인창동이 있다 치자.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이 있으면 인창동에는 뭐예요? 도로가 있고 철도도 있고 하천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철도나 도로는 뭐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 인창동이라고 하는 같은 지번 부여 지역 아니라면 굳이 토지를 나눠서 관리하지 말고 하나를 합해서 관리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임의적인 사항, 예외적인 임의적 사항들은 좀 한번 좀 기억을 해주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일부가 용도 바뀌면 모두 분할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돼요. 이거 지목, 병동도 같이 하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공동택부지와 공장용지, 학교, 도로, 철도, 하천, 제바, 국어. 그래서 장학도 앞에 거라도 일단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거라도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지목 변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 대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목이 바뀌는데 그 대상 중에 1번만 먼저 보면 자 국토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문제 나오죠. 법률에서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항상 뭐예요? 무슨 법이든 간에 맨 끝에 뭐로 끝내냐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렇게 공사가 준공된 이렇게 준공된 토지다라고 등장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목 변경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나오죠. 아래는 뭐예요? 공사가 준공된 토지죠.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된 토지하면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할 토지하게 되면 등록전환이다. 구별해서 한번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하고 뭐는 이 지목 변경은 이제 꼭 뭐예요? 이렇게 대상이 뭔가 한번 봐주시고 자, 이것도 60일의 의무가 생기는데 이 분할하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분할과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가 합병하고 이렇게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 이게 측량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절차가 일단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하니까 그걸 받으시고 다른 건 다 60일인데 바다만 며칠에 이거? 바다만 90일입니다. 자, 그런 요런 절차적인 게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데 올해 특히 이제 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이런 합병이나 등록 전환 있죠? 뭐 그런 거. 자, 요런 게 시험 문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절차를 여러분이 좀 받으시고 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68페이지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 90일이라고 절차 써 있죠? 다른 건 다 60일인데 뭐만 90일이에요, 이거. 바다만 90일이니까. 자, 이렇게 신동분합지 바다라고 하는 그 이제 자 6가지 그 토지 이동 사유 중에 6가지 의무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자, 그려보시고 뭐예요?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고 소유자 촉탁 대상 안 되고 소유자 증명서면 등록 전환의 대상. 지목 변경하면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이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라는 거. 그죠? 지목 변경 대상은 공사가 준공된 꼭 끝에 뭐라 끝나면 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끝나면 이 등록 전환하고 구별 좀 해보자. 요런 거하고. 그다음에 바다는 며칠이라고 90일이라고. 요런 기본적인 절차가 시험 문제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이 파트에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자 지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은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소유권의 정리라 하게 되면 거기 제목이 뭐예요? 기등록지의 소유권 정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등록지 소유권 정리는 항상 뭐예요? 기임의기자니까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다면 뭘 가져가라는 게 등기부 갖고 하라는 게 등기부 갖고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자 우리가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일치할 때, 자, 그거 줄쳐보자는 게.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뭐하지 못한다? 소유자 정리를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예요? 기등록지의 소유자 정리는 뭐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 지금. 자, 이렇게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부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어요. 자, 토지는 하나 있고, 대장이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였다. 물론 그 토지는 충청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뭐예요? 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자, 그러면 만약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시고 아들내미 을이 보존등기를 했어요. 1번 보존등기 했으면 보존등기 마쳤으면 자 보내줘라.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사에서 누구라고? 을이라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땅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보존등기 했으니까 이전등기 했어요. 병이다. 그럼 이제
등기관리 통지를 보내줬죠? 누구로 고치라고? 병으로 고치라고. 근데 소관청이 통지서를 보니까 뭐하고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는 대로 고쳐놨는데 여긴 답이죠? 서로 뭐 하잖아요, 이거.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등기서로 뭐예요? 불부합 통지를 한다, 이게. 불부합 통지. 자, 이렇게 불부합 통지를 한다는 불부합 통지에 의해서, 불부합 통지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자, 등기관은 이 사람한테, 자, 나와서 이걸 대로 고쳐라는 거예요.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고치겠다. 그래서 통제에서 비로소 이 대하고 뭐예요? 이 대가 서로 일치해야지만이 소유자 정리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 병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면 뭐예요? 정리 못하겠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다라고 나와야지 있다라고 나오면 이제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2번 직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 등기관이 뭐예요? 자, 등기관이 공무원이니까 뭐하고 뭐를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해서 만약에 여기가 소유권이 병이고 여기가 뭐예요? 우리라면 이 대장 등본 떼다가 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병으로 고친다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뭐예요? 이 등본 떼다가 이거 병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권에 의한 정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뭐라고 딱 나오면 자, 소관청은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정리를 못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요즘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 하지 않고 요즘은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직권 정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그래서 머릿속에 대장의 소유권은 소등심이라 그랬으니까 소유권은 등기부가 갖고 정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규등록 줄 쳐놓자. 신규등록 뭐냐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신규등록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에 뭐한다? 이를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이다. 시도이사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지적공부의 정리 방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제목만 보시면 자, 무엇을 이렇게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이렇게 소유자 정리결의서 정리 뭐예요? 정리결의서라고 하는 장부를 하나 더 작성해서 하고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뭐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하나 더 작성해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뭐 소유자를 정리하는데 토지 이동 결의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뭐예요? 웃기는 얘기죠. 뭐 그렇게 문제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거기 70페이지 2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나오죠? 그것은 제목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혹시라도 논에다가 뭘 짓고 집 짓고 자, 뭐 하지 않을까봐 신청하지 않을까봐 소관청은 세금을 답에서 세금 걷는 거하고 대에서 세금 걷는 거하고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관내의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 상황을 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제목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용이 아닙니다. 이동계획서다라고 한번 봐두긴 하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72페이지 등록사항의 정정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등록사항의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처음부터 잘못 등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 이게 원래 만약에 자 공부가 있을 때 원래 토지가 뭔데 답인데 자 거기다 뭐예요? 전이라고 잘못 썼으면 뭐하라는 게 이거 고쳐달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등록사항의 정정이다라고 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자 72페이지 보시면 꼭 시험 문제 꼭 여러분이 이해하고 꼭 갈 사항이 뭐냐면 자 거기 72페이지에 쌍가리 이번에 지적도 도면에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강 없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면적의 증강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도면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숲비지 토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다 11 뭐예요? 전 12답 13잡 이 토지가 14가 돼요. 14대인데 근데 공부에 등록할 때 위치가 잘못돼갖고 뭐예요? 면적은 증감이 없어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북동쪽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경계 위치가. 이것은 뭐예요? 소유자 신청 직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경계 면적의 증가 없이 이게 위치 정정하는 거 있죠? 경계 위치. 자, 이렇게 직권. 경계 뭐라고? 경계를 뭐예요? 위치를 뭐 하는 거 이거? 위치 정정은 뭐가 하나다는 게 이거. 직권도 신청도 하나다는 게. 근데 자, 그거 하나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2번 밑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나오죠? 소유자 신청 나오는데 그 첨부서면 자, 그 읽어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인데, 자, 경계와 뭐라고? 경계와 면적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면적에, 경계 면적에, 자,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갑이란 사람의 땅이고 이게 을이란 사람의 땅인데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뭐예요. 경계 면적이 변경이 생기죠. 그럼 절대 이거 직권 못합니다. 큰일 나죠. 이거 직권에다가 무슨 난리가 나겠어요. 있을 때 이 경계 면적의 변경이 생겼을 때는 자, 이 을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갑은 뭐예요? 인접 소유자예요. 갑이 열받죠 지금. 그래서 인접 소유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인접 소유자에 이해관계인 얘기죠. 인접 소유자. 자, 인접 소유자에 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 또는 판결서가 필요하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꼭 기억할 사항은 일단 오늘의 첨부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머릿속에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생기면 자, 이거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가 이제 필요한 것이니까 이건 절대 직권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직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약관 정정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쌍가일보 네 가지 등기표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그 등기 관세서 제공한 등기 전산 자료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있죠? 그렇게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갖고 정정을 한다 받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넘겨보시면 그 73페이지에 다만 미등기 토지로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으면 소유권 사항은 등기부 갖고 고치는데 등기부가 만약에 없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자, 뭘 갖고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고쳐라 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할 때 등기부가 없는 대장의 소유권 사항이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자, 판결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다고 틀려요. 무조건 가족관계 기록사항 갖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적정리 및 통지라고 나오죠. 지적정리 및 통지. 한마디로 이런 얘기니까. 자, 정리 및 통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논에다가 집을 졌고 집을 졌죠. 그래서 세금을 뭐예요? 그냥 답으로 내고 싶은데 소관청이 뭐예요? 자기 관내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라고 토지동 조사 현황이라고 그랬죠? 조사한다 그랬죠? 조사해서 대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대로 세금 내야 되는데 자, 이 병이 신청하지 않고 소관청이 뭐 했으니까? 직권을 했으니까. 직권했죠? 직권했으니까 누가 자, 이 소관청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통제해줄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목을 뭐라 한다?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 정리 후에 뭐라고? 정리 후에 통지다. 이게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갑자기 뭐예요? 세금을 대로 내라면 놀래니까 네가 신청하지 않아서 뭐예요? 바뀌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자, 그럼 알려줘야 되니까 통지 시기가 중요하다. 통지 시기가. 그 시기가 일단 중요한데 물론 뭐예요? 신청하면 본인이 알아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로 고치고 난 다음에 얘한테 통지해줘야 되는데 시기는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있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다는 게 필요한. 자, 이렇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대로 고쳤으니까 니네도 대로 고치라고 촉탁하죠? 촉탁해서 이걸 대로 고쳐갖고 등기 완료 통지서 어디서? 소관청에서 뭐예요? 소관청에서 이 지적소관청에서 무엇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통지서를 뭐 한 날부터 이거? 접수한 날부터. 접수한 날부터. 이 접수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15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경 등기가 자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경우. 그러면 등기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공부에다가 대로 이렇게 대로 등록하죠. 지적 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 이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고? 7일이다. 자, 그랬어요, 분명히. 등록이니까 7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 10일로 하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가 필요 없어요. 왜 7일로 했나? 그 이해해요?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왜 7일 했지? 이런 생각이 나면 위에서 조상님이 그래요. 내년도 아니야. 후년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자 70 몇 페이지 3페이지 맨 아래 거기 15일 7일 나오죠 그거. 그거 날짜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뭐예요? 그 예외는 뭐예요? 통지받을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시군구에 시도 나오고 옛날에 한번 18회 때 시도 나왔는데
대부분 우리 시험에 시도는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군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군구 국신문이지 시도가 아니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축탁은 뭐예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그래서 뭐래요? 신규등록, 1번 신규등록을 제외하다 그랬죠? 그게 기본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로 고치면 대로 고치라고 촉탁하는데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뭐라고 나오면 촉탁할 필요가 없는 거 촉탁 사유 아닌 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아닌 게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아닌 게 자주 나오는데 답이 뭐라고? 등기부가 없는 건 신규등록은 뭐예요? 촉탁할 필요 없으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래서 뭐가 답이라고? 자, 1번 신규등록을 제외됐다. 신규등록을 제외됐다니까 그 신규등록이 제외된 것은 자,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촉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항을 좀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측량인데 측량 절차에 의해서 지적 측량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측량은 자,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나오는데 거기서 아까도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뭐하고 뭐는 이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측량할 필요가 없다. 여기 측량에도 보통 한 2문제,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면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대상 뭐예요? 아닌 걸 먼저 보자는 게 대상 아닌 거. 그 대상 아닌 거 하게 되면 뭐하고 뭐가 답이라고? 합병하고. 합병하고 무엇은 이 지목 변경 있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할 필요 없다. 이제 그거부터 먼저 좀 봐두자는 게. 자, 뭐 특성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경계나 면적이나 좌표 같은 것은 당연히 뭐예요? 측량에서 공부해서 등록하니까 여러분 76페이지 그 보충 자료 나오죠?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한번 보시고 아예 측량이 자체가 아닌 건 우리가 뭐예요? 자, 공간정보 구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기본 측량이라든가 공공 측량이라든가 수로 일반 측량 있죠? 이건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측량에서 이제 그 기본점, 공공 측량의 공공점은 그 지적 측량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측량이 기본, 공공, 국가지방개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일반 측량 이런 것은 지적 측량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해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측량에 대한 구분은 뭐예요? 기초 측량하고 뭐로 나누는데 이거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 뭐 그거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 보이고 그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 기준 측량이고 기초 측량, 기준점. 그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각 필지마다 뭐 분할한다든가, 그다음에 자 분할하든가 등록전환한다든가, 자 그다음에 뭐 지적학적 측량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 이게 세부 측량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측량 절차 일단 의뢰를 하는데 측량 항상 뭐예요?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틀려요. 측량 항상 수행자한테 의뢰하고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거기 쌍가루 1번에 줄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수행자가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자, 즉시 제출한다.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측량 수수료는 이제 뭐예요? 자, 수행자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자, 거기 소유자가 신청이 안 해갖고 자, 누가 소관청에 직권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절대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꼭 30일까지 받는다라고 참고로 보시고. 그 기간 중요하죠? 1번. 그거 줄쳐놓고. 자, 그게 중요해요. 별표 놓으시고. 아까 거기 쌍가루 2번 그 다음날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이라는 거 그것도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측량기간은 뭐예요? 측량기간은 이렇게 자 기간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검사니까 이게 4죠? 이게 4일이다. 이거 까먹지 않겠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자 15점 얘기 나오는데 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만약에 뭐예요?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뭐하기 위해서 측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이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있죠? 있으면 여기 이제 휴전선 있죠? 여기 이제 그렇게 뭐 위성과 뭐가 지나가니까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위성과 만나는 경선이 만나는 이런 일정한 지역에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해서 이제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기준점을 만약에 설치하고 측량하려면 기준점이 몇 개 이상이죠? 몇 개? 만약에 자 15개 뭐 15개 이하까지를 며칠을 자 4일을 15개를 뭐예요?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이거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플러스하라는 게 이거 1일씩을 가산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거기 그래서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얘기죠. 그럼 만약에 28개의 기준점을 이 28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28개니까 일단 4개, 4개씩. 4개 플러스 4개 플러스 4개. 12개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4개. 그러니까 추가하는 4개마다. 한 개부터 4개까지. 4개마다 자, 며칠씩 이게 1일씩이니까. 이게 1이죠? 이게 총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8일 걸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거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이거 딱 한 번 듣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 딱 들었는데 내가 동영상 처음 한 번 딱 들었어. 딱 듣자마자 다 이해가 돼. 삐리 꽂혀. 꼭 자, 이 인터넷을 지금 접수자 끄시고 빨리 가까운 내과에 가셔갖고 호르몬 교통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꼭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물론 이제 그 쌍가루 3번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는데 자 누가하고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자 측량 의뢰인하고 수행자하고 자 뭐 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자 측량 기간을 기간은 몇 분의 몇으로 하고 이거 4분의 기간을 4분의 3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검사 기간을 몇 분의 몇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4분의 1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12일이라면 곱하기 4분의 3 하죠? 그럼 4, 3, 9일은 뭐예요? 이게 9일은 측량 기간이고 그 다음에 3일은 뭐라고 이거 검사 기간이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곧잘 나오니까 4분의 3, 4분의 1 잘 봐주자는 거예요. 왜? 그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3분의 1, 5분의 3 이렇게 내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그건 암게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 사막, 쌍가루 이번에 이제, 삼각측량 측량 성과와 경위자는 시도이사에 검사받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내용이 이제 여기 간략하게 써서 그렇지. 말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뭐예요? 면적 이상일 때는 이제 시도이사고, 그 이하일 때는 뭐예요? 자, 소관청이니까 요건 나중에 기본서 할 때 다시 자세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부심사라고 나오는데, 자, 중앙지조인의 적부심사 나오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측량이 적당하게 되느냐, 적당하지 않느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심사를 한다, 이제, 그러니까 심사한다. 그래서 여기, 자, 중앙지조교회는 어디에? 자, 국토교통부 산에, 그 다음에 지방지조교회는 뭐예요? 자, 시도산에 두는데, 자, 넘겨보시면, 그 적부심사하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심사를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뭐예요? 수행자가, 자,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억울하다고 싶은 사람은 자 지적 뭐라고 이거 지적 측량 무엇을 적부심사를 이렇게 적부심사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신청한다는 게. 그럼 당연히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뭐예요? 거쳐서 누구한테 지방 지적 뭐예요? 위원회 뭐 한다는 게 위원회 자 신청한다는 게. 그러면 거쳐서 신청하니까 이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자 회부를 합니다. 회부. 어디 회부한다고? 지방 지적위원회 회부를 해요. 그러면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자 심의를 합니다. 60일 이내 1차 심의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1차 연장 가능해. 연장 가능한데 연장 기간이 며칠이라고? 30일. 그 심의결 마치면 누구한테? 자, 시도지사한테 뭐 해주면?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주면 이 시도지사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도 이해 관계인한테까지도 뭐 해줘요? 이거 통지합니다. 통지. 이 통지 날짜가 7일입니다. 7일. 자, 그럼 여기 불복한 사람은 왜? 여기서 이제 뭐가 왜 불복하냐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잘 됐다 나오면 열받으면. 자, 언제? 90일이네. 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예요.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법이 개정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사람을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어디에?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뭐예요?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정리한다면 날짜, 자, 회부 날짜 30일, 36 아니면 연장 30일, 36 아니면 37, 37박수 구한다. 이게 90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청구하는 것은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꼭 뭐예요? 사람을 거친다라고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 적부심사가
한 2년 동안의 적고 심사에 대해서 위원회만 나왔지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지금 요번 한 10강 정도의 입문 과정을 했습니다.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자, 입문 내가 모르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자, 들어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그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는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중요한 것만 줄거리만 쭉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나중에 기본서 공부할 때 다시 자, 그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뭐예요? 찍기로 여러분 이제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